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죠. 브래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어. 총도 없고 밥도 없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더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되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과거에 묶어뒀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와준 나라. 그게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제가 직접 한국에 갔을 때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 군대가 사려고 줄을 서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도우셨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브래드 헌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산하방위산업분석센터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자주포와 포병 시스템이에요. NATO 회원국들의 무기 체계를 평가하고 각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동료들은 저를 살아있는 방산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25년간 제가 평가했던 무기체계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프랑스의 르클레르. 모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구 선진국의 걸작들이었습니다. 제 책상 옆 작은 액자에는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찍으신 사진이 걸려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때 한국 땅을 밟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객관적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믿어왔어요. 강대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100년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미국은 200년, 독일은 150년, 영국은 300년의 방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 확고한 신념이었죠. 그런데 2023년 9월 어느 날 상사인 톰 브라운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브래드, 한국 출장 좀 다녀와야겠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국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1000문 넘게 주문했어. 독일 PGH-2000을 제치고 말이야. 형식적이지만 평가 좀 해줘. 형식적이라는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 가격이 싸서 산 거겠죠. 성능은 뭐?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일이면 충분할 거야. 다녀와. 저는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구해준 나라 아닌가. 무기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신념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2023년 9월의 워싱턴 DC는 선선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각국의 방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과를 반복했어요. 포토맥 강변을 산책하며 퇴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어요. 우리는 세계 각국의 무기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제임스가 말했어요. 브래드, 한국이 K9 자주포로 장사 잘한다던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격 싸서 그런 거지. 성능은 우리 M109 따라올 수 없어. 다른 동료 마이클이 거들었죠. 맞아, 한국이 뭘 안다고. 70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정지었죠. 제 책상 위에는 방산 관련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독일 무기의 역사, 미국 포병 시스템의 진화, 프랑스 르클레르 탱크 개발사. 모두 서구 중심의 책들이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제 시야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저는 가방에 옷 3벌만 넣었어요. 3일이면 충분하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디 가는데? 창원이라는 곳이래. 공장 있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 음식 맛있다던데. 맛있는 거 먹고 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금방 올게. 출장 전날 밤 저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K9 자주포의 스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격 속도 분당 6발에서 8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타겠지. 우리 M109도 분당 4발인데. 서류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프레드, 한국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출장을 며칠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폴란드 국방부가 K9을 1000문 넘게 주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1000문이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에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할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노르웨이가 K9을 200문 주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부유한 나라입니다. 돈이 없어서 싼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K9를 선택했을까요?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우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군은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단다. 에밀 소총도 미국에서 빌렸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도 끝까지 싸웠단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국 땅을 밟으셨어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사람들, 총도 없이 싸우던 한국군. 그 이야기를 어릴 적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출장 사흘 전 저는 K9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읽었죠. 논문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 사격 정확도가 NATO 기준을 초과, 유지보수 편의성이 독일 PGH-2000보다 우수.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냐, 논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야. 실물을 보면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피곤함을 삼켜버렸습니다. 출국장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은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맞나?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시끄럽지도 않고 혼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처럼 돌아갔죠. 제가 다녀본 수많은 공항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70년 전에는 전쟁 폐허였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로비로 걸어가는데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폴란드 군인들이 경례를 하고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스크린 앞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영상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폴란드 웰컴즈 K9 선더 -A 뉴 에러 오브 아틸러리. 썬더라고요? K9의 별명이 썬더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K9 선더는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폴란드 안보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이제 더 이상 형식적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국 측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헌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화디펜스의 이민준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MIT 기계공학 박사, 자주포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MIT 박사라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MIT에서 박사를 받았다고요? MIT에서 공부하셨군요. 제가 말하자 이민준이 웃었어요. 네, 보스턴에서 5년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이죠. 그의 태도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차에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첨단 교통체계.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7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K9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분명 과장 광고야.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나오는 자료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1000문, 노르웨이 2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호주 300문.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줄줄이 K9를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럴 순 없어. 분명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사였어요. 세계 4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라고요. 한국이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내가 뭘 본 거지? 편견만 본 건가? 자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공장 가면 뭔가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새벽 2시 저는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에서 K9 실사격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 속 K9는 빠르게 움직이며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포성이 귀를 찢었고 정확도는 놀라웠어요. 댓글에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점원 프리시전 미츠 코리언 이피션시 This is the future of artillery. NATO should standardize K9.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두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이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9시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창원 공장까지는 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진실을 보게 되겠구나.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어요. 호텔 뷔페에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 저는 조심스럽게 비빔밥을 떠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죠. 음식도 이렇게 맛있네. 무기도 이럴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이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거든요. 차에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는 고속도로로 4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첨단 공장들이 즐비했어요. 이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1950년대에는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이민준이 계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1인당 GDP가 3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했죠. 500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민준이 웃었어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세계 4위. 100억 달러 돌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K9 도입 검토. 유럽 시장 석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제임스였어요. 브래드, 진짜야? 한국이 우리 M109 수출 물량 잠식하고 있대?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지금 확인 중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렀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휴게소 시설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웬만한 휴게소보다 나았습니다. 커피를 사서 마시는데 맛도 좋았죠. 차에 다시 타고 가는데 이민준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기 보이는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창밖을 보니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철의 거인들 같았습니다. 저기서 세계 최대의 선박을 만듭니다. 이민준의 설명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공장 입구에는 거대한 간판이 보였어요. K9 선더 마이너스 프로텍팅 피스 월드와이드. 평화를 지킨다고요? 무기가 평화를 지킨다는 역설적인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 규모가 미국 리마 탱크 공장보다 컸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K9 자주포들이 동시에 수십 대씩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했고 엔지니어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걸 모니터링했어요. 이건 대량 생산 체계잖아.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준이 답했어요. 네, 한 달에 20대 이상 생산 가능합니다. 20대요? 미국의 M109는 한 달에 5대도 힘들었습니다. 4배 차이였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K9의 거대한 포신이 조립되는 모습, 장갑이 용접되는 장면, 엔진이 장착되는 과정.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율이 몇 %죠? 제가 물었어요. 85%입니다. 이민준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어요.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에게 말했어요. 실사격 시연을 보고 싶습니다.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오후에 시연장으로 가시죠. 점심을 먹고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연장은 공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곳에 K9 자주포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K9의 포신을 올렸어요. 그리고 발사. 쾅.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었습니다. 15초 후 다시 발사, 또 15초 후 발사. 단 1분 만에 4발을 연속으로 쏘았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분당 4발? 이건 미국의 M109A7도 분당 4발이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K9는 너무 쉽게 해냈어요.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시작입니다. 최대 속도는 분당 8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연장 한쪽에 진흙탕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극한 지형 테스트입니다. K9의 기동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K9의 진흙탕으로 들어갔어요. 무게가 47톤이나 되는 거대한 자주포였습니다. 보통은 진흙에 빠지기 쉬운데 K9는 달랐어요. 바퀴가 아닌 캐터필러로 진흙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기동성도 뛰어났어요. 독일 PGH-2000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PGH-2000은 무게가 57톤입니다. 10톤이나 더 무겁죠. 진흙탕에서는 K9이 30% 더 빠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가격은?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민준이 답했어요. K9는 대당 350만 달러입니다. PGH-2000은 700만 달러죠. 절반 가격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반 가격인데 성능은 더 좋다고요? 이민준이 웃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천문을 주문한 겁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니까요. 세 번째 K9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혹한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노르웨이에서 영하 30도 환경에서 테스트한 영상이었습니다. K9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얼어붙은 땅 위에서도 기동했고 사격도 정확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이 평가하길 K9는 세계 유일하게 북극권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이민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K9 세대가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3분 안에 총 24발을 발사했습니다. 표적은 5km 떨어진 목표물이었는데 정확도는 100%였어요.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평가했던 모든 자주포보다 K9이 우수했습니다. 속도, 정확도, 기동성, 신뢰성,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이게 한국 기술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25년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정말 틀렸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어요. 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K9의 가장 큰 장점은 납기 준수율입니다. 납기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서구 무기들은 납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PGH-2000은 폴란드 납품이 3년 지연됐어요. 하지만 K9은 계약 후 정확히 18개월 만에 인도합니다. 100% 납기 준수율이죠. 납기까지 완벽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졌어. 이건 완패야.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25년간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거 맞나?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구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국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당시 한국군은 총도 변변치 않았지만 끝까지 싸웠다고 하셨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내 신념이 틀렸던 걸까? 강대국만이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이. 제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K9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죠. 사격 속도 K9 분당 6여발, M109A7 분당 4발, PGH-2000 분당 10발하지만 고장률 높음. 사거리 K9 40km 이상, M109A7 30km, PGH-2000 40km. 가격 K9 350만 달러, M109A7 600만 달러, PGH-2000 700만 달러. 신뢰성 K9 99.5%, M109A7 95%, PGH-2000 90%. 납기 준수 K9 100%, 서구 평균 60%. 표를 완성하고 나니 명확했어요. K9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진실이야. 새벽 4시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만큼 이룬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은 없잖아. K9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어. 그게 제 마지막 방어막이었습니다. 저는 이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실전 운용 부대와 통화 가능한가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폴란드 육군 포병대장과 화상회의 일정 잡겠습니다. 조금 안도했어요. 내일 직접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실전 평가를 들으면.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브래드, 편견을 버려라. 진실을 보거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태준 박사님이었어요. 70대의 한국방산 1세대 엔지니어셨죠. 이민준이 소개했습니다. 헌터 박사님, 이분은 한국방산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태준 박사님입니다. 김 박사님은 온화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헌터 박사.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옆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김 박사님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M16 소총도 미국에서 사왔고 탱크도 빌렸었죠. 모든 걸 외국에 의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1971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요.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작은 가방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셨어요. 1970년대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기계, 작은 작업장,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 당시엔 기술자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죠.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섰어요. 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K9이 탄생한 건가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50년의 땀과 눈물이 K9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인의 의지입니다. 김 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헌터 박사님, 역사가 길다고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우리에겐 100년 역사가 없었지만 100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맞습니다. 절박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김 박사님은 작은 책자를 건네셨어요. 한국방산 50년사였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우리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책자를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카페를 나서며 김 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헌터 박사, 진실을 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게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과 헤어지고 차에 탔어요. 책자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불가능은 없다. 의지만 있다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데이터만 보자. 저는 새로운 평가 계획을 세웠어요. 3단계 검증이었습니다. 1단계 기술 문서 재검토 마이너스 모든 스펙을 다시 확인. 2단계 실사격 데이터 재분석 마이너스 객관적 수치 비교. 3단계 실제 운용 부대 인터뷰 마이너스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저는 이민준에게 연락했어요. 폴란드나 노르웨이 운용 부대와 화상회의 가능한가요? 이민준이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폴란드 육군 포병대장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모든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격 속도, 사거리, 정확도, 신뢰성, 유지보수 편의성, 가격, 납기. 모든 항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K9 BS M109A7 BS PGH 2000. 새 자주포의 모든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작업은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죠. 비교표가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K9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위였습니다. 특히 가성비와 납기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25년간 내가 본 건 뭐였을까? 편견만 봤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거죠. 이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민준의 답장이 왔어요. 천만에요, 박사님.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폴란드와 통화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침대에 누워 김태준 박사님이 주신 책자를 읽었어요. 한국방산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시행착오, 1980년대의 기술 개발, 1990년대의 도약, 2000년대의 수출 시작, 그리고 2020년대의 세계 정복. 50년의 땀과 눈물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껐어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폴란드 육군 포병대장 얀 코왈스키 대령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대령은 50대로 보였고 군인 특유의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헌터 박사 K9은 우리 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령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독일 PGH 2000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대령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K9이 더 우수합니다. 모든 면에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사격 속도입니다. K9은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가능합니다. PGH-2000은 분당 10발이지만 고장이 잦아요. 신뢰성 면에서 K9이 월등합니다. 둘째, 유지보수입니다. K9은 정비가 간단해요. 우리 병사들이 2주 교육만 받으면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GH-2000은 독일 기술자가 와야 해요. 대령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K9은 PGH-2000의 절반 가격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화력을 확보할 수 있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왜 폴란드는 천문이나 주문한 겁니까?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순전히 성능과 가성비 때문입니다. 대령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우리가 3년간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K9, PGH-2000, M109A7. 결과는 명확했어요. K9이 1등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실전 경험이 없지 않나요? 대령이 웃었어요. 우리가 3년간 혹한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했어요. 고장률은 0.5% 미만입니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납기예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 후 정확히 18개월 만에 인도했어요. 독일은 3년 지연됐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어요. 순전히 성능 때문이라고.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민준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노르웨이 평가도 같습니다. 핀란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성능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해. K9는 진짜야.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하지만 아직 최종 보고서를 쓰기엔 시간이 촉박했어요. 마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실 K9, 이즈 더 릴 딜.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이제 본부에 뭐라고 보고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 톰 브라운 국장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래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국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본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자네가 K9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M109 제조사인 BAE 시스템즈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자네 보고서 때문에 수출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 평가는 객관적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국장이 끊었어요. 브래드, 자네 입장 난처해질 수 있네.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야.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치적 문제라고? 진실보다 이익이 우선이야? 30분 후 동료 제임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조심해였어요.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래드, 들었어. BAE 시스템즈와 독일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가 로비를 시작했대. 자네 보고서를 막으려고. 펜타곤에도 압력이 들어갔어. 자네 해고될 수도 있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말해야겠어. 자네 가족한테까지 영향 갈 수 있대. 신중해. 가족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헌터 박사님, 실례합니다. 저는 독일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 법률팀입니다. 박사님의 보고서가 우리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협박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조언입니다. 박사님의 경력과 가정을 위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25년 경력이
제 가족이 모든 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본부에서 공식 메일이 왔습니다. 브래드 헌터 박사의 한국 출장 일정 전면 취소. 즉시 귀국 조치. 본부의 압력이었습니다. 이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진실은 묻히는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태준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하지만 지금은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진실과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애초에 잠들지도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브래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내가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가거라. 그래, 이게 답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부의 압력을 무시하고 제 양심에 따라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했어요. 이건 제 25년 경력의 의미를 거는 일이야. 진실을 외면하면 난 전문가가 아니야.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9 선더 A 뉴 스탠더드 인마던 아틀러리였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155 자주포 시스템이다. 손이 떨렸지만 타이핑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정 복구 가능한가요? 공장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1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민준의 답장이 즉시 왔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브래드 헌터,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후회 없이 가자.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지켜보세요. 사진에 키스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9시 이민준과 만났습니다. 그는 김태준 박사님도 함께 모셔왔어요. 김 박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헌터 박사.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창원 공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직접 체크하기로 했어요. 엔진룸, 사격 통제 장치, 포신 내구성.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투명성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민준이 말했어요. 오후 3시 마지막 실사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 3대가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3분 안에 이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정확도 100%, 고장 없음. 완벽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진짜구나. 한국이 해냈어. 주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에 동참했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 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헌터 박사. 진실을 봐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넣었어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진실된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K9 선더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155 자주포 시스템이다. 사격 속도, 정확도, 신뢰성, 기동성, 유지보수 편의성, 가성비, 납기 준수율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NATO는 K9을 표준 자주포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보내기 버튼 앞에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해고될 수도 있고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거라, 브래드.
눈을 뜨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고서 발송 후 24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본부에서도 국장에게서도 동료들에게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톰 브라운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프레드.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NATO 사령부까지 올라갔네. 난리가 났어.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진실을. 국장이 끊었습니다. 아니, 브래드. 자네가 옳았어.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장님? 국장이 계속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 자네 보고서를 검토했고 K9 도입 검토 지시가 내려왔네. 자네 덕분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BAE와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의 로비는 무시하기로 했어.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 프레드, 자네 용기 있었어. 자랑스럽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 진실이 이겼어. 그날 저녁부터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미 국방부 전문가, 한국 K9 세계 최고 평가 NATO, K9 표준화 검토 펜타곤, K9 도입 긴급 검토. 제 이메일은 각국 국방부 문의로 폭주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모두 K9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헌터 박사의 평가가 맞습니까?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K9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뉴스에 당신 이름 나왔어. CNN에서. 저는 웃었어요. 그래. 못 봤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자랑스러워,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이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답장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김태준 박사님도 연락하셨어요. 헌터 박사, 자네는 진정한 전문가일세.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게. 내가 술 한잔 사겠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박사님.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당신이 도우셨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됐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승리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요. 보고서 발송 일주일 후 변화는 가속화됐습니다. 먼저 NATO 사령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K9 선더 표준 자주포 채택 검토 시작. 펜타곤도 움직였습니다. 미 육군 K9 자주포 시범 도입 결정. 백문 구매 계약 협상 개시.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국 국방장관들이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헌터 박사,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통화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전화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박사님 의견이 결정적이었어요. 영국도, 캐나다도, 스페인도. 줄줄이 연락이 왔습니다. 3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방산 수출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주가는 30% 올랐고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언론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K9 글로벌 스탠더드로 방산 한류 세계를 석권하다 70년 만의 기적, 한국 방산의 부상. 제 이메일에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CNN, BBC, 로이터, AP 모두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선택적으로 응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K9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제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K군은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사격 속도, 정확도, 신뢰성, 가성비, 그리고 납기 준수. 특히 납기 준수율 100%는 서구 무기 제조사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자랑스럽다 70년 전 총도 없던 나라가 이게 진짜 국격 상승이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본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톰 브라운 국장이 저를 NATO 자문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자네가 적임자야, 브래드. 편견 없이 평가할 수 있으니까. 동료 제임스가 사과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안해, 브래드. 내가 옳았어. 난 겁쟁이였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제임스. 우리 모두 배웠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 전우회에서 온 편지였어요. 6.25 참전 용사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헌터 박사님께. 우리는 70년 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세계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참전 용사 일동.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 삶의 질이, 제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K9 도입을 발표했어요. 백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자주포를 도입한 겁니다. 독일이 뒤를 이었어요. K9 200문 도입, PGH-2000 생산 중단. 독일이 자국 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한국 무기를 샀다고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영국도 발표했습니다. K9 150문 도입, 영국군 포병 전력 현대화.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줄줄이 K9를 선택했어요. NATO는 공식적으로 K9를 표준 자주포로 채택했습니다. NATO 스탠더드 아틸러리 K9 선도. 세계 군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3위로 올라섰어요. 프랑스를 넘어선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위였는데 말이죠. 경제적 변화도 컸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GDP의 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R&D 투자를 2배로 늘렸어요. 사회적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방산 분야에 몰려들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의 방산공학과가 신설됐습니다. 경쟁률은 20대 1이 넘었죠.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변했어요. 방산은 더 이상 부끄러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산업이 됐죠.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방산진흥법을 통과시켰어요. 세금 혜택, R&D 지원, 인재 양성. 모든 게 방산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K9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썬더 제목의 영화였는데 흥행에 성공했어요. K9 개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 역사적 의미도 컸습니다. 70년 만의 기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나 방산 강국이 됐는지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도 언급했어요. 한국은 평화를 지키는 기술 강국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어요. 제 보고서 한 장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랬어요. 진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NATO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각국 국방장관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헌터 박사, 당신 덕분에 우리 군이 현대화됐습니다. 독일 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프랑스 장관도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태준 박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을 이끌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우리가 50년간 꿈꿨던 일일세. 자네가 도와줬어, 헌터 박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성공은 한국 사람들이 이룬 겁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NATO 수석 자문위원으로 승진했어요. 각국 국방장관들과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적 변화였어요. 강대국만이 좋은 기술을 만든다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역사가 길다고다가 아니라는 걸요. 의지와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 이게 제 새로운 신념입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이룬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박함이 만든 혁신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평가할 때도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됐어요.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이들도 언젠가 한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K9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 사진 옆에 말이죠. 두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70년의 시간이 이 둘을 연결했구나. 젊은 분석가들에게 강의할 때 저는 제 실수를 솔직히 고백해요. 저는 25년간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데이터를 보되 편견은 버려라. 진실은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 이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 저는 답했어요. 한국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겁니다. 25년을 편견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럼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던 거죠.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 이민중과는 친구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합니다. 그가 물었어요. 박사님, 또 한국 오실 계획 있으세요? 물론이죠. 내년 봄에 갈게요. 김태준 박사님도 자주 연락하세요. 헌터 박사, 자네 덕분에 우리 꿈이 이뤄졌네. 고마네.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배웠습니다. 의지의 힘을요. 제 책상에는 K9 모형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실을 보자. 편견을 버리자. 할아버지 묘소를 자주 찾아가요. 할아버지, 당신이 도우셨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더 겸손해졌고 더 열린 마음을 가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거야. 역사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편견 없는 방산평가 매뉴얼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25년 만에 그걸 배웠다. 한국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한국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의지의 강도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요. 70년 전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25년간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강대국만이 좋은 걸 만든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진정한 강함은 역사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총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 3위 방산 강국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70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고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의지의 승리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